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김씨 할아버지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분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140만 원이 전부입니다. 3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지서가 올라간 진짜 이유가 지구 반대편 이란에 있다는 걸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뉴스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이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난방비가 올라간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이란 정권 붕괴를 둘러싼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사이에는 430조에서 57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비밀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넥션이 끊어지는 순간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중동 정세를 공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중동의 핵심 축이었던 이란 정권이 안팎에서 압박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적, 군사적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고 국제 제재가 이란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지친 민심이 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 이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가 흔들려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냅니다. 그런데 이란 문제 앞에서만큼은 달라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건 중국에게 단순히 우방 하나를 잇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생명선이 끊기고 세계 최대 물류 전략이 무너지며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탈달러 실험이 한꺼번에 증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그 충격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부품을 팔고 에너지를 함께 씁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그 파장이 우리 식탁과 난방비와 노후 통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 연결이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외국에서 사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름이 없으면 중국 공장이 멈추고 중국 공장이 멈추면 세계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사는 원유가 공식 기록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중국 세관 장부에는 이란산 원유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성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하루에 100만에서 150만 배럴 수준의 이란산 원유를 간접 경로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란 해안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동해상에서 다른 배를 만납니다. 두 배가 나란히 붙어 원유를 옮겨 싣습니다. 기름을 넘겨받은 배의 서류에는 출발지가 말레이시아산 또는 오만산으로 적힙니다. 이란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조가 수백 척의 선박을 동원해 매일 반복됩니다. 이 기름은 위안화로 결제됩니다. 달러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금융망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란은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에서 12달러 싸게 공급합니다. 하루 100만 배럴에 배럴당 10달러를 아낀다고만 해도 연간 절감액이 약 3조 6,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름길이 막히는 순간 중국 산업의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막힘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단계 인트로 최적화. 인트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작성합니다. 인트로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김씨 할아버지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분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140만 원이 전부입니다. 3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지서가 올라간 진짜 이유가 지구 반대편 이란에 있다는 걸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뉴스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이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난방비가 올라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이란 정권 붕괴를 둘러싼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사이에는 430조에서 57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비밀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넥션이 끊어지는 순간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중동 정세를 공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인트로, 체크리스트 확인, 구체적 사건 장면으로 시작, 수원 김씨 할아버지 가스요금 고지서 장면 확인, 비포 화려함 버처스 애프터 실체 대비, 월 140만원 고정 수입 버처스 예상치 못한 요금 인상 확인, 체감 가능한 구체적 디테일 3만원, 일주일치 식비 완산 확인, 핵심 결론 숨겨져 있음, 왜 올랐냐는 질문만 던지고 답은 숨김 확인, 비밀 진짜 이유 예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확인, 시청자 연결,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확인. 인트로 최적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5단계 전체 스크립트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계 전체 스크립트 인트로 약 470자.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김씨 할아버지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분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140만 원이 전부입니다. 3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지서가 올라간 진짜 이유가 지구 반대편 이란에 있다는 걸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뉴스에서는 중동 정세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이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난방비가 올라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이란 정권 붕괴를 둘러싼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사이에는 430조에서 57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비밀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넥션이 끊어지는 순간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중동 정세를 공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인트로 후 CTA 약 230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도입 후킹 약 1020자.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중동의 핵심 축이었던 이란 정권이 안팎에서 압박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적, 군사적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고 국제 제재가 이란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지친 민심이 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 이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가 흔들려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냅니다. 그런데 이란 문제 앞에서만큼은 달라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건 중국에게 단순히 우방 하나를 잇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생명선이 끊기고 세계 최대 물류 전략이 무너지며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탈달러 실험이 한꺼번에 증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그 충격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부품을 팔고 에너지를 함께 씁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그 파장이 우리 식탁과 난방비와 노후 통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 연결이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챕터 2 배경 맥락 약 1030자.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외국에서 사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름이 없으면 중국 공장이 멈추고 중국 공장이 멈추면 세계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사는 원유가 공식 기록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중국 세관 장도에는 이란산 원유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성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하루에 100만에서 150만 배럴 수준의 이란산 원유를 간접 경로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란 해안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배를 만납니다. 두 배가 나란히 붙어 원유를 옮겨 싣습니다. 기름을 넘겨받은 배의 서류에는 출발지가 말레이시아산 또는 오만산으로 적힙니다. 이란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조가 수백 척의 선박을 동원해 매일 반복됩니다. 이 기름은 위안화로 결제됩니다. 달러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금융망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란은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에서 12달러 싸게 공급합니다. 하루 100만 배럴에 배럴당 10달러를 아낀다고만 해도 연간 절감액이 약 3조 6,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름길이 막히는 순간 중국 산업의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막힘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챕터 3 핵심 내용 1. 약 1000힙자. 이란산 원유가 중국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중국 산둥성으로 가야 합니다. 황해를 따라 들어선 이 지역에는 소규모 독립정유소 수십 개가 주의지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찻주전자 정유소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작아서 붙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장들을 전부 합치면 중국 전체 정제 능력의 약 4분의 1을 담당합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공장들의 수익 구조가 독특합니다. 국제 시세 그대로 원유를 사면 정제에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설비 유지비, 인건비, 전기요금 같은 고정 비용은 공장이 돌든 안 돌든 나갑니다. 마진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란산 할인 원유가 들어와야 비로소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 원유가 이 공장들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산둥성 한 정유소를 대상으로 제재를 걸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 구매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 뒤로 산둥 지역 독립정유소들의 평균 가동률이 64%에서 51%로 뚝 떨어졌습니다. 원유 한 톤을 처리할 때마다 49달러씩 손해가 났습니다. 이것도 기름이 어떻게든 들어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재만 걸렸을 때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기름이 들어오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충격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입니다. 서울에서 소원까지 거리입니다. 대형 선박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는 더 좁아서 왕복 6km짜리 레인 2개로 구성됩니다.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20%가 매일 통과합니다. 세계 액화천연가스 수출의 약 20%도 이 길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초대형 유조선들이 이 레인을 줄지어 오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 국가입니다. 이란 해군이 해협 입구를 지키고 있고 이란의 의중에 따라 이 길의 긴장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서방이 해협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것은 에너지 수송의 핵심 동맥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이 이 해협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 나라들의 석유도 전부 같은 해협을 씁니다. 일본도 한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이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동맹이라 대체 공급 경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엮여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에너지 공조 체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르무즈 문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1대1로입니다.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물류와 인프라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지리적 심장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왜 심장부냐고요? 지도를 보시면 이란은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점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란을 통하면 중국에서 출발한 물자가 육상으로 유럽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이란을 빼면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2021년에 맺은 25년 포괄 전략 협력 협정. 논의된 투자 규모만 3천억에서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30조에서 570조 원입니다. 430조에서 570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한 해 국가 예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냐고요? 철도, 항만, 에너지 개발, 통신 인프라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란 곳곳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새 정권이 이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우러 들어올 것입니다. 430조에서 570조 원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도 물류도 아닙니다. 여러분, 달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미국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거래의 결제 수단이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입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하고 달러를 쓰려면 미국 금융망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걸면 달러 거래가 막히고 달러 거래가 막히면 에너지 수입이 차단됩니다. 중국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파트너가 이란입니다. 이란산 원유는 위안화로 결제됩니다. 미국 금융망을 거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거래 구조를 통해 위안화를 국제 결제 통화로 키우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실험도 이란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실질적인 실험 무대가 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 정권은 서방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달러 결제가 재개됩니다. 위안화 결제 실험이 사라집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들어 온 탈달러 전략의 가장 중요한 실험 거점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이란을 절대 잃을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에너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에 맞서는 유일한 실험 무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물류, 금융이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중동의 권력 구도를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중동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친미 진영과 반미 진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이 친미 축에 있습니다. 이란이 반미 축의 핵심입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동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왔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와 거래합니다. 사우디에서도 기름을 사고 이란에서도 기름을 삽니다. 이스라엘과도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란도 지원합니다. 이 줄타기가 가능한 건 중동에 두 개의 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중동 전체가 미국 영향권으로 재편됩니다. 중국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에너지 협상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살 때도 달러로 결제해야 하고 미국 금융망을 거쳐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 더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고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용량이 하루 약 70만 배럴입니다. 중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가 1000만 배럴이 넘으니 파이프라인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약 7%도 안 됩니다. 전기차 보급으로 원유 수요가 줄지 않느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로 줄어든 수요가 하루 43만 배럴인데 전체 수입량의 4%도 안 됩니다. 에너지, 물류, 금융, 외교가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한국 이야기로 옮겨오겠습니다. 중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중국 공장들이 원가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높아집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수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내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전기 요금이 오릅니다. 휘발유 값이 오릅니다. 이 비용은 모든 기업의 원가로 들어가고 모든 소비재 가격에 반영됩니다. 마트에서 사는 라면 가격, 채소 가격, 생필품 가격이 함께 오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압력이 생깁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쌓아온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흔들립니다. 국민연금 기금도 글로벌 자산 시장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 연금 운용 수익률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한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난방비와 노후 통장을 흔드는 이유입니다. 지정학은 군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금융, 물가, 통화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중동에서 정권 하나가 바뀌면 수원김 씨 할아버지의 가스요금 고지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이란 정권이 붕괴합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하루 100만에서 15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끊깁니다. 중국 산둥성 차주전자 정유소들이 가동을 줄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 중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섭니다.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기름도 이미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사려 하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휘발유 가격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 도미노.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한국 제조업체들, 식품회사들, 운송업체들이 일제히 원가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월 140만 원.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담보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자산 시장이 흔들립니다. 이란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도미노의 끝은 우리 생활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실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66살 박씨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25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월 120만 원과 남편 연금 월 90만 원을 합쳐 두 분이 생활합니다. 한 달 생활비는 딱 맞게 돌아갑니다. 이분들이 겨울마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예전에는 겨울 한 달 가스비가 6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겨울인데 요금이 훌쩍 뛰었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달도 생겼습니다. 3개월 겨울 동안 에너지 요금만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에게 그 차이는 외식 한 번을 줄이는 것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요금이 왜 오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라고 하면 그냥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란이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고 국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 그 끝자락이 청주 박씨 할머니의 도시가스 고지서에 찍힌다는 것에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 공부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기본 지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고정 비용을 점검하고 가능한 지원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십시오. 오래된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은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면 같은 사용량에도 요금이 줄어듭니다. 잠잠 바꾸기 어렵다면 사용 습관만 조정해도 월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비중이 크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노후 자산 보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물가 상승기에 실질 자산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물가가 오를 때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통장 안의 돈이 사실상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원금과 이자가 조정되는 국채입니다. 원금 보장에 물가 상승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원금 보장에만 집착하다가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금도 분산하고 만기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뉴스를 읽는 눈을 키우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것처럼 중동 뉴스가 나올 때 에너지 요금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스스로 가늠해 보십시오. 이란 긴장이 고조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에너지 요금 상승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과 국민연금 수익률에 어떤 영향이 올지 생각해 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결국 노후 자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하루 100만에서 15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간접 경로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위안화로 결제되고 말레이시아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중국 산둥성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가 중국 산업의 수익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430조에서 570조 원 규모의 25년 전략협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협정은 에너지뿐 아니라 물류, 인프라, 통신까지 포함합니다. 이란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지리적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중국의 탈달러 전략의 핵심 실험 무대입니다. 이 무대가 사라지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크게 후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릴 때 충격은 중국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한국 물가로 그리고 여러분의 도시가스 요금과 노후 통장으로 이어집니다. 지정학은 군사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수원과 청주와 부산의 노후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란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고지서가 흔들린다는 것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에너지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실질 자산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뉴스를 읽는 눈을 키우십시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